공지사항이 있어. 공지사항. 공지사항은 그 여러분들이 방학을 하면 이제 수능 강좌 들어갑니다. 수능 강좌. 그래서 방학 특강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때서부터 수능까지 쭉 가는데 원래 작년까지는 3시간 반을 했어요. 사용나 2시간, 생윤 1시간 반.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1시간 반, 1시간 반에서 3시간으로 할 거고 시간은 요 시간하고 똑같이 할 건데 1시 반에서 4시 반이 나을지 2시에서 5시까지 나을지는 어떻게 나올까? 아직 안 정해져서 잘 모르겠어요. 뒷반 수업이 앞에가 1시 반, 4시 반이 나은가? 아무튼 그거는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선 그 방학 때는 개념부터 다시 하고요. 구모 전까지 개념하고 문제풀이를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특히 생유는 지금 좀 있으면 현자의돌 실전 모의고사가 나와요. 1회가. 현자의돌 실전 모의고사는 1회랑 마지막 회가 제일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풀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오세요. 자, 다시 앞으로 수특으로 와보세요. 수특의 분단 볼게요. 수특의 분단. 자, 어디까지 오시냐면 여러분들 3페이지. 3페이지 오시면 아까 우리가 이제 훈구와 살인 얘기했고 그 밑에 붕당의 형성과 공론 정치라는 게 보입니다. 자, 살인이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점차 중앙 정치까지 진출을 합니다. 쫓겨났던 살인이 다시 중앙 정치를 주도하게 돼요. 특히 누구 때 이제? 선조. 그렇죠. 선조 때. 자, 선조 때 정치개혁을 둘러싸고 학문적 정책 견해에 따라 동인과 서인의 붕당할 때로 그 붕당의 붕자가 병신 그게 아니라 벗붕자예요. 예, 벗붕자. 예. 그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제 붕당 정치의 전개 밑에 볼게요. 자, 아까 보세요. 살인 시작이 연산군이었죠. 붕당은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자, 광해군은 북인이 정부를 주도했다는데 그 북인에다 좀 써놓을까요? 북인은 여러분 생각에 북인 그러면 급진적일까요? 온건적일까요? 그죠. 광해군을 봤잖아요. 광해군을 도왔기 때문에 북인은 매우 급진적 개혁을 줍니다. 급진적 개혁. 여러분 광해군이면은 임진왜란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후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전후라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북인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 전후입니다. 임진왜란 생각하면 돼요. 그때 광해군 때 정권을 잡게 돼요. 자, 다시요. 북인이 등장한 건 임진왜란 즈음입니다. 정권을 잡는 것은 광해군, 임진왜란이 끝나고 광해군 때 정권을 잡게 됩니다. 자, 이 북인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자 서인,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서인이 주도한 인조 반정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자, 인조. 서인이 전국을 주도하고 일부 남인이 참여해서 서인과 남인의 연합정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서인과 남인이 싸우게 된 계기가 바로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예송 논쟁. 현종 때 이 두 차례 예송 논쟁이 발생한데요. 예송 논쟁이라는 건 왕실에서 누가 돌아가셨을 때 상복을 1년 입어야 되는가 3년 입어야 되는가 이런 쓸데없이 그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심화되는데 특히 이 중에 남인은 여러분 남인은 온건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북인 남인 나왔잖아요. 북인은 급진이었고 남인은 온건파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세요. 환국이 발생합니다. 환국. 쌤, 환국이 뭔가요? 환자가 여러분 바꾼다예요. 환전할 때 그 환자입니다. 그럼 환국은 뭐예요? 네, 정국을 바꾸다.
하면 나라를 바꾸는 나라를. 그러니까 왕을 바꿀 수 없으니까 나라를 홀로당 바꿔버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태를 놓고 우리가 환국을 얘기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 갑자기 오늘은 내 보니 국민의힘이 참으로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구나. 내일부터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도록 하거라. 예 전하. 그러면 이제 다 나가는 거고. 한 달쯤 있다 갑자기 또 왕이 내 보아하니 국민의힘도 썩히 그 너네들 빨간색이라 열을 좀 덥구나. 파란 민주당이 낫겠다. 그럼 갑자기 또 7월달에 파란 민주당이 쫙 들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왕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도대체 이런 짓을 했을까? 왕이 신하 길들이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권 강화책이 하나로 양쪽 세력을 적절하게 이용한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얘를 견제하고 얘를 이용해서 얘를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시키면서 어느 한쪽도 안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얄팍하죠. 예, 아무튼 이걸 단행한 사람이 누구다? 숙종입니다. 숙종. 숙종이 전국을 주도하여 붕당을 교체하는 환국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붕당 정치가 변질된다는데 원래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선조가 좀 나쁜 놈이긴 하지만 선조는 붕당 정치를 제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선조는 늘 토론하는 정치를 했어요. 그리고 양쪽 동인과 서인이 서로 견제하도록 했는데 이 숙종은 거꾸로 한쪽을 밀어줘서 한쪽을 제거하는 좀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자, 특히 서인이 남인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아까 서인이 남인을 배척한다? 원래 서인은 같은 편이었잖아요. 근데 현종 때 예성 논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서인이 소수파인 남인을 배척하는 단계로 이르게 됩니다. 자, 노론과 소론으로 찢어지면서 노론과 소론으로 찢어질 때쯤에는 이제 이 붕당 정치는 정말 극도의 혼란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이놈들을 놔두면 안 되겠다. 그게 바로 탕평이죠. 자, 탕평, 탕평평. 붕당 간 대립 격화로 붕당 정치가 변질되자 붕당의 세력균형을 도모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탕평을 펼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은 영조와 그 손자인 정조가 되죠. 자, 영조, 탕평파, 탕평비를 건립하고 붕당의 근원지인 서원을 싹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영조의 탕평정치에 탕평비를 봐봐. 원만하여 편벽되지 않으면 곧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여. 편벽이라는 게 치우친 거야. 편벽하여 원만하지 않으면 진실로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라는 탕평비를 어디다 놓느냐? 바로 관리의 등용문 성균관 앞에다가 이 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선비들 보고 이거 읽고 들어가라는 거야. 이거 읽고 들어가라. 이게 누구요? 영조. 자, 이제 정조는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요. 우선 노론, 소론. 일단 노론, 소론이 뭐가 바뀐 거지? 현재 뭐가 바뀐 거니? 노론, 소론이? 서인. 여러분, 이미 북인은 광해군과 함께 사라집니다. 북인은 사라져요. 자, 북인은 사라지고 남인이 서인과 손을 잡았다가 예속 논쟁으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요. 그 이후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정조는 과감하게 노론, 소론, 남인을 모두 기용합니다. 즉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다 기용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규장각을 육성하고 초계문신제 여러분 있잖아요. 이 규장각과 초계문신제 서로 연결해서 알아두게 돼요. 규장각과 초계문신제. 규장각이 부서예요, 부서. 뭘 하는 부서냐? 개혁정책, 정조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할 교육기관이 규장각이고요. 여기에서 나온 초임 관리들, 신임 관리들을 뭐라고 부르고요? 그게 초계문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개혁정책을 뒷받침할 젊은 인재를 양성하게 한 기관을 무엇이라 합니까? 규장각입니다. 자, 자신을 도울 사람들을 뽑은 게 규장각이에요. 여러분, 이 초계문신, 규장각 출신, 초계문신제 출신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너무너무 유명한 학자. 정주의 오른팔,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이 바로 규장각 출신이에요. 또한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했고 수원에다가는 화성을 건설하여 동남아시아의 상업도시로 건설할 계획을 꿈꾸게 됩니다. 자, 이제 세도정치 갑시다.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즉위합니다.
정조가 죽은 것도 되게 특이하죠. 몇 년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정조가? 그거 딱 맞춰서. 맞아요. 1800년. 1800년에 딱 죽어요.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일부 외척 세력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무려 자 있잖아 항상 이런 거야. 위대한 왕이 죽으면 그다음 그냥 끝장나게 혼란해. 끝장나게 혼란. 자 무려 얼마? 60년 동안 3대 60년 동안 안동 김씨, 풍양조 씨 등 조선을 망쳐먹은 일부 가문이 비변사의 고위관직을 장악하고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비변사는 뭐 하는 데일까요? 비변사는 있잖아. 임시기구. 맞아요. 이 비변사 처음에 만든 사람은 중종이죠. 중종. 그러니까 처음에 이건 중종이 설치했는데 중종이 여진과 왜곡 임시 군사기구예요. 우리나라도요 대통령이 유사시에 그 중요한 장군들을 데리고 회의하는 걸 NSC라고 해요. 그 NSC예요. NSC에는 원래 그런 군사 관련된 사람들만 옵니다. 왜냐면 그 자리에 교육부장이 올 일이 없죠. 그래서 이건 딱 특화된 국무회의예요. NSC가. 이 당시 NSC가 비변사입니다. 그래서 중종이 이렇게 임시 군사기구를 만들었고요. 이 일이 없을 때는 회의는 소집되지 않았어요. 회의예요. 회의 비변은 처음에. 그런데 이게 명종 때 가게 되면 자 명종이 뭐 하는 애였어요? 얘가 엄마 밑에 있던 걔잖아요. 걔. 그죠? 자 근데 이때 상설기구가 됩니다. 명종 때 이걸 상설기구로 삼아요. 자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임난 발생 시 총괄 상설기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발생하니까 임진왜란 전시 아닙니까? 전시인데 전시에 무슨 교육부장이 와서 뭐하러 회의를 합니까? 무조건 이 군사와 관련된 사람들만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변사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장악하는 상설 최고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게 돼요. 자 그럼 전쟁 끝나면 이거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가만 보니까 이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 딱 가서 앉아있으면 저 대신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잖아. 그치? 근데 거꾸로 대신들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모든 장을 다 임명할 필요 없어. 뭐만 장악하면 돼. 비변사만 딱 장악하면 권력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비변사 안 없애고 이 세도 정치가들이 비변사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비변사가 권력기구로 변질되게 되는 거죠. 다시 보시면 세도 좀 보세요. 전개. 안동김씨, 풍양조씨 등 몇몇 가문이 비변사의 고위관직을 장악하고 권력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권력 유지수단으로 변질돼 버리는 게 바로 비변사입니다. 자, 영향. 정치 기강의 문란으로 매관매직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팝니다. 삼정의 문란, 여러분 삼정 뭐뭐 뭡니까? 삼정, 조세, 군역. 그러니까 땅에 대한 세금 내는 거, 군대 가는 거, 판고. 군역은요, 애기한테도 군역이 부과되고 돌아가신 분한테도 군역이 부과되고 개판이 없고요. 환국이라는 건 뭐냐면 쌀이 없는 봄에 쌀을 빌려줬다가 추수하는 가을에 되갚는 아주 훌륭한 제도, 좋은 제도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 저기 고리대금업으로 바뀝니다. 즉 봄에는 쌀을 한 가마니만 빌려줬는데 가을에 받을 땐 세 가마니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은 쌀이 부족하지 않아서 안 먹겠습니다 하도 소용없어요. 무조건 강제로 떠먹이고 이자를 높게 쳐서 받던 거, 그게 환골입니다. 이 삼정의 논란이 바로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농민봉기 저 뒤에 따로 나옵니다.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나오니까 이따 아무튼 그거 정도는 썼다. 홍경래랑 임술농민, 홍경래와 임술농민봉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잠깐 보자. 우리가 처음에 15세기 훈구가 자리 잡았지, 그지? 그리고 16세기가 되면 살인들이 등장해. 특히 중동 때문에, 그지?
그러면서 4개 사가 있어. 뭐였지 처음에? 연상 때? 뭐라 우리 할아버지? 그지 뭐 사와? 갑자기 우리 엄마가 갑자 사와. 야 너 나뭇잎에 네 이름 써있는데 기묘하네 기묘 사와. 아싸 을사 사와. 그죠? 이게 언제까지예요? 이게 연산군부터 명종까지입니다. 명종까지. 그죠? 명종까지였고, 자, 그 이후에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그죠?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붕당. 그치? 선조 때 붕당 설치해서 괜찮았는데, 붕당 괜찮았는데, 그 처음에 선조는 동인과 서인 나눠서 의견 나누는 거 괜찮았는데, 그지? 그게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죠. 특히, 저 광해일 때 등장한 북인이 너무 극진적인 걸 내세우자 쫓겨나게 되고요. 인조반정으로 쫓겨나게 되고,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은 남인을 적조로 손을 잡자서 서인과 남인의 공동 정권이 이루어졌으나 예성 논쟁으로 사이가 틀어진다. 그래서 극도로 심해지면서 서인은 다시 정권을 잡은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는데 노론, 소론 다 등용한 게 정조. 탕탕평평 싸우지 마라고 야 싸우지 말라 이 새끼야 이거는 영조. 야야 다 와 이 새끼라 이건 정조. 그죠? 그렇게 됐던 거고 자 정조가 죽자마자 이제 붕당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양아치들이 정권을 잡는다 이거 양아치들이. 훈구가 잡았다가 살인이 잡았다 이제 양아치들이 잡습니다. 고려에는 검은세족이 있었고 여기에는 이제 외척들이 있었죠. 외척들이 그죠? 예, 바로 얘네들이 일부 외척들이 정권을 잡는데 이게 무려 3대 60년간이었고요. 뭘 이용해서 잡았다? 비변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선의 대외관계와 양난의 극복을 합니다. 조선 전기 4대 교린. 자 명과의 4대 외교. 중국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송원 명청 여기까지가 고려고요. 여기가 조선이죠. 뭐 명나라 좀 겹치긴 하지만 그죠? 그럼 명나라는 보세요. 송나라 한족입니다. 송나라 한족. 원나라는요? 몽고요? 명나라요? 한족. 청나라요? 아니요. 여진족이 여진족. 거란족. 그죠? 여진. 자, 볼게요. 명과의 사대 외교. 건국 초기 명의 압박과 조선의 요동정벌 추진으로 일적 갈등이 있었다. 태종 이후 친선관계가 유지된다. 명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4대 여러분 책봉 관계가 뭐냐면요. 조공은 갖다 바치는 건데 책봉은 뭐냐면 조선의 왕을 뽑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냐면 명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욕적인 거지. 4대 외교를 전개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세련되게 말하면 실리, 무슨 실리외교야. 주변국에 대한 교리, 자 교리는 뭐냐면 친하게 지내는 거다. 이웃 국가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봅시다. 우선 여진, 회유책, 교육을 허용하고 강경책, 세종 때 4군 육진을 개척합니다. 1번 강경책,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회유책, 삼포 개방, 기억하세요. 삼포 개방. 삼포를 개방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류쿠 자와는 뭐 모르셔도 되는데 류쿠가 지금 오키나와고요. 자와는 여러분 유튜브입니다. 자와가 어디 나라에서 온 건지 아세요?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온 거예요. 자 거기서까지도 사신을 왕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임진왜란 1592년에서 1598년. 자 그러면 이순신이 죽은 해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원래 그때 죽었어야 되잖아, 그치? 나의 죽음은 저에게 알지 마라. 근데 이러고 나서 8년 더 살아서 1606년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쨌든 1598년에 죽은 걸로 돼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옵니다. 자, 선전 의지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전개해 봅시다. 아, 혹시 이거 임진왜란을 자세하게 하시나요, 학교에서? 그러진 않았죠? 예. 이게 또 어떤 선생님들은 또 임진왜란만 가지고 막 몇 시간씩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 전개해 봅시다.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이 있었고 의병 활약도 있었다. 오케이. 자, 명군의 참전. 요건 좀 아시겠죠? 자, 명나라가 들어옵니다. 명나라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고요. 권율이 행주 대첩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쁜 놈들 보세요. 명과 일본이 휴전회담을 체결합니다. 이제 우리와 무관했어요. 우리와 무관하게 중국과 일본이 휴전회담을 체결했으나 결렬됐고요. 정유재란 1597년 일본군이 재침입합니다. 이때
명량대첩 울돌목에서 저 이순신이 몰살시켜버리게 되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 후 일본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98년에 전쟁 끝났는데 문제는 조선의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하죠. 특히 거기 뭐 돼요? 비변사가 국정을 총괄하는 거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자, 명나라는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로 인해서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국력이 약화되고요. 자, 이때 여진이 성장하여 금나라를 건국하고 그 금나라가 청나라가 됩니다. 즉 청나라가 건국하게 된 데에는 조선을 도와줬던 명나라, 즉 명나라와 조선과 다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1번 갑니다. 에도막과 성립되고요. 조선의 약탈한 문화유산 아까 말씀드렸죠. 도공 내려갔고요. 여러분 성리학자 중에 되게 유명한 분 끌고 왔는데 이왕은 뭐 이미 죽었어요. 최익현 데려갑니다. 최익현. 예. 자,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문화가 발전합니다. 호란의 발생 봅니다. 자, 광해군의 대외정책 명과 오금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 전개를 펼치게 됩니다. 광해군은 자 중립기업이죠. 중립. 자, 광해군은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사대부들은 후금은 여진족인데 여진족과는 친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라고 반대했지만 야 병신아 명나라의 힘이 국력이 약화되고 있고 후금의 국력이 강화되고 있으니 우리는 중립위기를 펼쳐야 된다라고 아주 훌륭한 말씀을 남기십니다만 인조반정을 일으킨 서인이 친명배금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것을 표방해야 된다. 아, 마치 이거 미국과 친미 배중 위험하죠. 원래 중립이 좋은 거죠. 자, 그러자 빡친 후금이 침략해서 벌려진 게 정묘호란입니다. 호란. 자, 급하게 사과하고 형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형제, 이때까지만 해도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1636년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로 고치고 이제 군신 관계를 유지한다. 조금 전까지 여러분 여진족일 때는 형제였는데 이제 청나라로 바꿔야 되죠.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싸우자는 쪽과 친하게 지낸 쪽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군신 관계가 거부됩니다. 그래서 청태종이 직접 침략하게 되고 인조는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에서 항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항복을 하게 되죠. 삼전도 송파입니다. 송파에서 항복을 하고 청과 군신 관계가 수립됩니다. 자, 양난의 대외관계. 임진왜란 국교를 제2가 통치사 파견 뒤에 나옵니다. 청과의 관계 북벌 누구요? 효종. 북벌 효종. 그 다음에 조선중화주의 반대로 자, 이 되게 특이한 게요. 중국을 물리치자라는 북벌이 벌어집니다. 동시에 거꾸로 조선 지식인증 차이에는 조선이 소중하다. 조선이 진짜 작은 중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상을 확산되게 됩니다. 또한 북학론, 청에 파견된 연행사. 자, 연행사라는 것은 청나라의 기술을 배우자는 쪽인데요. 그걸 통해서 이 청나라 배우자랑 북학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문제는 풀어보시고요. 해석도 올려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이제 우리는 양반, 신분제, 사회와 상품화폐 경제 가지 말고 여러분 프린트를 좀 보고 쉽시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양반 경제 끝냈다. 자, 여러분 프린트 와볼게요. 자, 프린트 쫙 볼게요. 아까 14 받고 15 받고 16 16을 안 받나?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17 나오세요. 17은 좀 본 것 같다. 17페이지. 자, 17페이지 관찰사. 어디에 임명됐습니까? 지금 도지사입니다. 관찰사는 도지사예요. 각 도의 가명에 상주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시험 뭐라고 나오냐면 관찰사는 상주하는 관리가 아니었으며 중앙에서 수시로 경기도지사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상주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고려까지는 안 그랬어요. 이 도지사가 이제 상주하기 시작한 게 조선시대였어요. 자, 그리고 임무 볼게요. 여러분 임기 보세요. 얼마밖에 안 돼요? 1년밖에 안 돼요. 1년밖에. 임기 1년이에요. 또한 여러분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즉 도지사는요 군사 책임자였어요. 그 도의 군사 책임자였습니다.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를 겸직했습니다. 자, 수령 4도 지금 따지면 시장입니다. 시장 임기는 5년입니다.
관찰사는 1년, 수령은 5년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세금 걷는 거, 세금, 조세, 공납, 징수요. 자, 그러나 왕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행정사법 분야권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즉 재판할 수 있었어요, 수령이. 여러분 사건 많이 나오잖아. 그지? 저놈의 주의를 들어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니네 옥시부인전 혹시 안 보셨죠? 현사 안 봤네? 안 봤지. 그래. 그런 사극 좀 보세요. 왜냐면 옥시부인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패한 수령이 재판을 하자 옥시부인이 관찰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관찰사 날이 저희 마을의 고을의 그 사또가 부패하여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없으니 관찰사 나리께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찰 직접 나타나서 재판을 따집니다. 재판부서 갖고 와봐. 너희 새끼 사또 새끼. 그런 역할을 했던 게 관찰사 실제로. 예. 자, 위로는 관찰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습니다. 자, 향리 갑니다.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좌했습니다. 지위격화. 자, 지위격화 보세요. 고려에 비해 지위가 격화됐는데 향역을, 즉 아빠가 이방이면 자식도 이방이었지만 여러분 대박 무보수였습니다. 보수받지 못했고요. 군역은 부당하지 않았지만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잡세꾼, 그 잡세꾼이 기타 군대에 편제돼서 전쟁에도 나가야 됐습니다. 또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사또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 아까 요거 했죠? 18페이지? 19도 했죠? 20 했고 21 했고 자, 22 갑니다. 22 분당. 자, 척신정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조 전랑 임명 문제로 사림이 대립하게 되었다. 그죠? 누구랑 누가? 이때 대립하는 사림은 누구랑 누구입니까? 동인과 서인이었습니다. 맞아요. 동인과 서인. 분화.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어 이후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는데 여기 문제가 갑니다. 누가 개혁이고 누가 원건입니까? 북인이 개혁파로서 광해군을 지지하게 되고 남인은 온건파로서 서인과 손을 잡는다. 기억나시죠? 자, 공론정치의 대도가 갑니다. 광해군, 북인. 급진개혁파인 광해군, 북인이 광해군과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뭐 때문에 쫓겨납니까? 인조반정으로 쫓겨납니다. 이후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 서인은 남인과 공존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후 현종 때 예송논쟁, 왕비의 상복을 놓고 상복 있는 기간을 놓고 예송이 발생하고 이때 서인과 남인이 심각하게 대립을 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예송 논쟁의 승자는 당연히 서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니네 학교 쌤이 만들어 놓은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분당 시장은 선조입니다. 분당 시장은 선조. 그 전까지는 사화가 있었죠? 이제 선조 때부터 분당 정치 시작됩니다. 자, 선조 때는 동인과 서인만 있었는데 그 동인이 광해군 때 북인 남인. 그러면서 그 북인이, 자,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그 북인 남인 나눠진 거는 임진왜란 때 그랬어요. 임진왜란 나눠진 북인이 광해군과 함께 권력을 독점했고요. 그러나 광해군과 함께 인조반정으로 몰락하는 게 북인이다. 여기서 끝납니다. 북인은 여기서 끝. 자, 남인과 서인은 인조반정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서인과 남인은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종 때 예송 논쟁으로 남인이 세력을 잃게 되고요. 숙종 때 환국을 거치게 되는데 환국 기억나시죠? 환국. 숙종이 정권을 왔다 갔다 했던 거죠.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자, 그거를 이제 영조가 탕탕평평 싸우지 마 이 새끼들아가 탕탕평평이에요. 탕평파를 육성하게 되고 정조는 오히려 노론, 소론, 남인을 고르게 등용했고 자신의, 자, 그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개혁을 돕는 신진 정치인들을 육성하는 이것을 설치했다. 규장각. 자, 그때 시민관리들을 뽑는 제도 초계 문신제. 그죠? 자, 그런데 정조가 죽자마자 순조, 어린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면서 세도 정치가 판을 치게 되고요. 이때 누가 어떤 기구가 주된 역할을 한다? 비변사. 오케이. 자, 한국 갑니다. 숙종 때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권력 장악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분당 정치는 변질됐고요.
공로는 분당 이익 때문에 이용되게 됩니다. 탕평책 숙종대에 가서 탕평책을 제기됐으나 영조와 정조 때 본격화됐고요. 영조 뭘 정리했다? 서원 정리 기억해야 되고요. 정조는 규장각 초계문신제 수원화선까지 기억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저 우리 쌤이 수특을 그대로 베끼셨네요. 탕평책의 한계와 세도정책, 탕평책 일시적으로 엉뚱한 것에 불과했고 정조 사후 세도정책 대표적인 가문 두 개는 안동김씨, 그지? 안동김 평양도시. 다음. 자, 4대 교린 외교를 펼치다. 4대 명가 조봉, 조공, 책봉, 체제 바탕으로 4대 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은 어쨌든 신뢰를 추구했다. 교린, 일본 여진과의 교린, 귀순을 장려했고 4군 육진을 개척해서 혼내주게 됐습니다. 교린, 삼포를 개항해서 일부 제한적 교육을 허용했고 세종 때 쓰시마 대마도를 토벌하게 됩니다. 자, 외란이 일어나다. 배경 조선이 비변사 설치하고 군역의 분란으로 국반이 약화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근데 있잖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했을 때 일본 내에 반발 세력이 엄청났어요. 그러자 그 비난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택한 게 전쟁이었습니다. 자, 인진왜란 한성이 바로 함락하죠. 수군과 의병의 활약, 명군의 지원으로. 자, 그러나 휴전협상 결렬되고 그 휴전협상 누가 했다 했죠? 명군과 일본이 한 거고요. 휴전협상 결렬됐고 정유재란 1990년 다시 발발합니다. 그러나 이순신의 명량대첩, 그때가 명량대첩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고 일본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명량,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특히 중요한 게 뭡니까? 여진, 즉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가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호랑갑니다. 누가 쳐들어오는 게 이제 청나라가. 중립외교, 광해군이 후금과 명산의 중립외교를 추진한다. 정묘와 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묘와 병자. 자, 서인들의 친명 배금 정책 때문이 정묘란입니다. 후금이 침략하자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돼요. 정묘는 후금이 들어온 거고요. 병자는 청나라 들어온 거예요. 자, 특히 정묘는 형제, 병자는 군신입니다. 자, 북벌론 갑니다. 언어와 효종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효종. 자, 주장했던 건 남인. 그러나 막대한 군비로 재정이 악화되자 북벌론은 중단되게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청나라가 너무 세져요. 청나라가 너무 세지자 소용이 없어집니다. 이게 이런 거야. 이 사우나 만나는 게 봐라. 너 다음 주가 아니라 7월 7일 날 중국에 수능이 열려요. 여러분이 수능 몇 명인 거죠? 50만 명. 중국 몇 명 볼까요? 9천만 명이야. 9천만 명. 그럼 그 얘기는 여러분, 한 해에 태어난 애가 우리는 50만 명인데 그쪽 9천만 명. 게임이 안 되죠. 20배가 넘어요. 그죠? 자, 그 북벌론 중단됩니다. 북한론 거꾸로 가면 되지. 야,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 배우자. 현실적이 된다. 북한을 배우겠습니다. 청나라를 배우자. 그게 북한론입니다. 그게 북한론.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16세기, 17세기로 갈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요. 광해군을 기점으로 해서 광해군 이전에 임진왜란, 광해군 이후에 병자호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7세기, 18세기를 가는 게 숙종, 18세기, 19세기를 가는 게 순종. 그래서 큰 왕들을 보면 중종, 광해군, 숙종, 순종, 이런 특징이 있었다. 그죠? 예, 그래서 중종 때 주로 사화 있었고, 그지? 광해군 위에 분당, 숙종 때 환국, 순조 위에 세도정치 이렇게 되잖아. 그지? 오케이. 자, 다음. 조선의 세계관이 변화하다. 오케이, 요 페이지까지 하고 쉴까요? 요 페이지까지 하고. 자, 조선의 세계관이 변화하다. 서양 문물의 전례, 고려 만국전도. 여러분, 이 고려 만국전도는요, 세계지도예요. 고려 만국전도는 세계지도예요, 세계지도.
선생님 근데 이게 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해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고려 만국정도 이전의 지도들하고 고려 만국정도의 차이점 보여줄게요. 사진을 보시면 좋은데 사진 생각 못했네. 있잖아요. 고려 만국정도 이전에 예를 대명 혼일도라는 게 있거든요. 대명 혼일도하고 고려 만국정도 차이점 보여줄게요. 대명 혼일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중국 조선 이게 명나라 세계 지도예요. 어때요? 이거 가지고 저 유럽 여행 갈 수 있죠? 개뿔 어떻게 갑니까 이거 가지고. 그죠? 근데 고려 만국정도는 지금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즉 지금의 세계 지도랑 똑같이 생긴 게 고려 만국정도예요. 그러면 봐요. 옛날에는 중국이 중심이었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지도를 보면서 서양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하게 된 게 바로 그 계기가 고려 만국정도. 여러분 제대로 된 세계 지도가 등장하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갑시다. 연행사와 통신사. 이름 아셔야 돼요. 연행사, 통신사. 자, 연행사. 연행사는 연도 좀 알아둘게요. 거기다 연도 좀 씁시다. 1637년 병자호란 때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1637년 병자호란 때 시작된 게 연행사입니다. 청나라를 배우자 이거예요. 청나라를 배우자. 그 다음에 일본 에도 막부의 국교 개제 재개 요청에 따라서 기유약조, 줄쳐보세요. 기유약조 1609년입니다. 기유약조는 이렇게 써보세요. 왜냐면 그냥 프린트 있는 거니까. 기유약조는 1609년 광해군 때고요. 인진 외란으로 단절된 국교를 정상화하고 무역을 재개하자라는 게 기유약조예요. 그 다음에 1637년에 병자호란은 아까 기억나시죠? 자, 청나라가 돼서 돌아온 그 여진족에게 거의 지잖아요. 그래서 군신관계, 굴욕적인 군신관계를 맺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인지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왜요? 여러분 저게 연행사지. 이름이 좋아 연행사지. 이제 저게 걸어서 1200km야. 서울 부산이 400km니까 서울 부산의 3배 거리를 걸어서 간 거예요. 가다가 많이 죽었어요. 저게 아무도 안 가려는 겁니다. 저 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니 무슨 12km 밖에서 이리 와 그래도 갈까 말까인데 1200km 이리 와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간도갑니다. 이제 청과 국경 분쟁이 발생하자 백두산 정계비를 1712년에 건립합니다. 사람이로 하셔야 된다. 숙종입니다. 숙종이고요. 자, 백두산 정계비는 서쪽과 동쪽의 경계도 서쪽과 동쪽의 경계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되어 있는 서쪽이 무슨 강? 압록강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동쪽이 두만강이 아니에요. 그렇죠. 토문강입니다. 토문강. 이 토문강은 중국강이에요. 중국의 송화강, 중국의 송화강. 이것 때문에 만주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저게. 네, 안 돼요. 중국이 말 안 들어 처먹죠. 그 다음에 독도는 숙종 때, 안용복이. 야, 보시면 여러분, 간도, 독도 전부 숙종 때입니다. 간도, 독도 모두 숙종 때고요. 안용복이 일본 어민을 내쫓고, 일본에 가서 우리 영토임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 대단합니다. 그냥 어부예요, 어부. 관리요. 그렇죠. 있잖아요. 스시마에 갑니다. 스시마에 가서, 야, 여기 책임자 누구야? 거기 예를 들어, 도지사를 만나가지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도장까지 찍어갖고 와요. 이 사람 대단한 짓입니다, 이것이.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그 신분제도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선생님 좀 자.